예, 156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오른쪽 제1절 무효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고 1번의 무효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법률행위 요건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효력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무효를 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민법의 무효에 관한 규정 137조 무효행위의 일부 무효의 법리 138조 무효행위 전환 139조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 성립한 이후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다르죠. 예. 3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요. 자, 먼저 기본적 효과란 이야기는 무효는 없을 무자 효력 효자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 무효.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 유효가 유동적, 유효가 불확정적인데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입니다. 그리고 무효권자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주장권자가 없기 때문에 주장해야만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취소권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착사강과 그 대리인 성계인이요.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권을 행사 주장해야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취소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을 가진 자는 행사 여부가 자유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주장해야만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장기간이란 말은 무효는 시간의 경과로 무효의 험결이 치유가 되어 유효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까지 취소권을 주장해야만 하는지를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만 하지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간의 경과, 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유효가 확정이 된다. 시간의 경과로 취소는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다음 이중효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는 것을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말해요. 무효와 취소가 경합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중효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무효의 종류, 절대적, 상대적을 나누는 기준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상대적, 없다면 절대적.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란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상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가 절대적이에요. 우리 시험의 상대적 무효는 둘밖입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 무효는 전부 절대적이에요. 대표적인 절대적 무효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 그 예시규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와 같은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효를 대항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있다. 되겠죠? 예.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137조예요. 예, 첫 모의고사라서 당황스럽고 힘들 뿐이지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면 약간씩 쉬워집니다. 훅 쉬워지고 이런 건 없어요. 마지막까지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집니다. 실력이 업되기 때문에. (137조가)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무효의 법리라 말해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원칙은, 본문은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유효가 된다는 말과 무효가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이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이 당사자의 가정적, 가상적 의사를 기초로 한 규정이고, 일부는 무효가 되고 일부는 유효가 된다는 말은 법률행위를 나눌 수 있어야 일부는 무효가 되고 일부는 유효가 된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판례 하나. (137조는) 일반 조항이에요. 이 말을 어딘가서 한번 했어. 103조 반사의 실수행위 할 때 했다고. 이는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그럼 비교하여 특별 조항이 있다면, 달리 말하면 103조가 아닌 개별 조항이 있다면 이 특별 조항, 개별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137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 137조는 마지막에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럼 특별조항, 개별조항 중에 배운 것을 맛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조항이 있고 일반조항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 그럼 민법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그중에 대표적인 280조예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강행규정이거든.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란 규정을 두고 있잖아. 그럼 경고한 건물은 최단기 30년인데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그 속에 정할 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존속기간의 약정이에요. 존속기간의 약정은 지상권 설정 계약의 일부예요. 근데 경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28년을 약정했어.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의 일부가
강행법 규중 효력 규정인 280조를 위반하고 있잖아. 이 논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단기를 그대로 적용해. 애초부터 28년이라 약정한 것도 30년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은 바로 유효가 되는 것이지, 원칙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의 하나의 유효, 이런 논리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일반 조항이에요 를 이해하시고 138조요. 나중에 판례할 때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오늘 졸업합니다. 오늘 졸업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는 또다시 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를 자세히 분석한 건 시험에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가 있고 또 다른 행위가 있어요. 제가 하나의 행위를 제1행위, 또 다른 행위를 제2행위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의 행위가 있고 또 다른 행위가 있다. 하나의 행위는 행위를 했어요. 또 다른 행위는 행위한 적이 없어요. 근데 행위한 것이 무효랍니다. 이 행위한 것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도 않는 또 다른 행위를 의욕했을 것이다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가상적 의사를 기초로 하여 만약 이 행위한 것이 하지도 않는 또 다른 행위로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하지도 않는 또 다른 행위로 전환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념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이걸 예를 들었어요. 이 예는 시험 아닙니다. 과거 한참 오래전에 고아원에서 아기를 입양할 때 입양신고를 원래 해야 돼. 입양신고하면 성장하는 과정에 주워왔다는 걸 알면 아기가 쇼크를 먹을까 봐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해버렸다고요. 출생신고한 것은 무엇인데? 무효인데. 입양신고는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출생신고한 것은 무효고 입양신고한 적은 없는데 만약 출생신고가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무엇을 의혹했을 것이다? 입양신고로. 출생신고한 것이 입양신고한 것으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대부분 판례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출생신고한 것을 무엇으로 전환을 시켰다고? 입양신고로.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된 내용을 좀 이해를 하라. 두 개를. 행위한 것이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하지도 않는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허용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중요해. 불요식으로의 전환은 허용한다.
요식행위는 요할 요자에 방식할 때 식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 불요식은 아니 불자예요. 엄격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 그럼 굳이 무게로 비유하면 요식은 무거운 행위예요. 불요식은 가벼운 행위라고. 무엇으로 전환은 가능하다? 가벼운 행위인 불요식 행위로. 근데 반대로 행위한 것이 불요식인데 무거운 엄격한 요식 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시험의 조그마한 논점은 행위한 것도 요식,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요식, 이 가능할 것인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거의 대부분이 요식행위예요. 입양신고는 안 해보셨겠지만 출생신고는 해보셨잖아요. 과장되게 말하면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출생신고 하러 가면 손모가지 퉁퉁 붓습니다. 적을 게 어찌나 많은지. 엄격한 방식을 요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둘 다 요식행위예요.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출생신고도 입양신고도 가족법상 법률행위예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무효행위를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두 개를 기억하라고 이 예를 들었지 이 예의 자세한 분석은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되겠죠? 예. 반사의 실수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예시 규정인데도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는 나중에 확인할 것.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의 실수행위를 예를 드는 규정인데도 반사의 실수행위와 달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예, 그걸 나중에 좀 이념하자. 그럼 139조를 해볼게요.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이 무효행위 추인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조문을 물어봅니다. 조문이 수험생에게 잘 와닿지를 않거든. 139조는 본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단서에는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는 유효가 될 것인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유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무효행위 전환도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니라
또 다른 행위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말이에요. 무효행위 추인도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이 비소급적 추인이기 때문에 법 조문에는 없지만 해석상 그때부터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추인한 그때부터,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 말이 원칙은 소급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자,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지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어요. 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 그 예시기 중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추인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추인은 허용하지 않는데 공통점, 차이점은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는 추인을 허용하지 않는데 불공정한 죄송합니다. 반사의 실생의 무효는 전환도 허용하지 않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둘 다 추인 허용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의 상대적 무효는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108조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그 둘만 무엇할 수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조문을 이해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게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진도가 느려서 안 돼. 가장 대표적인 가장매매 해볼게요. 가장매도인과 가장매수인이 1월 1일 가장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이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매도인, 가장매수인, 당사자 간에는 무효잖아.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어. 차후 무효란 것을 알고 추인을 했다고. 추인하면 이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추인한 그때부터 이 사례라면 새로운 매매 계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원칙 소급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 무효에 관한 규정들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만 적용하는 규정이지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죠? 예, 그런 논리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참 시험에는 정답은 잘 되지 않는데 상추의 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언저리 지문에 불과해요.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했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무슨 의사라고? 현실적 의사예요. 현실적 의사라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묵시적이 가능한지라는 말이 오면 묵시적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가면 돼. 묵시적 추인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알아듣습니까? 일정한 행위 속에 추인하겠다는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행위 속에 추인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런 추인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우리 시험에 묵시적이 가능한지 하는 지문이 나오면 조금 혼선이 생기도 눈을 질끈 감고 가능하다로 가는 거예요. 예. 무엇이 묵시적 추인인지는 나중에 보충. 자, 그 다음 160페이지 거기에 파란 2번 유동적 무효를 해보자고요. 유동적 무효 중에 하나는 했었네요. 지난주에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예, 또 하나의 논점이 있다. 예, 어떤 한 필지에 토지가 있고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민법상의 판례는 전부 허가 대상인 토지를 전제한 판례예요. 공법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공법에 배울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모두 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배우잖아. 되겠습니까? 민법상에 지금부터 하는 판례는 전부 허가 대상인 토지를 전제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라 말은 생략해버려요.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민법상의 논점 자체가 될 수 없거든. 그래서 민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는 말이 오면 허가 대상을 전제한 내용이라고.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를 할 때 매도인, 매수인이요.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했지만 아직 허가 받기 전 상태예요. 허가를 받을 것을 얻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지만 아직 허가를 얻기 전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허가를 얻기 전 상태를 판례가 무엇이라 말한다? 유동적 무효요. 그럼 시험의 핵심은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판례의 결론이 거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끝나 있다? 무엇은 할 수 없다, 무엇은 할 수 있다. 근데 모두가 유동적 무효는 아니에요. 사이드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확정적 유효요. 유효가 확정되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허가를 얻어버리면 되잖아. 허가를 얻기 전 상태가 무엇이고 유동적 무효고 그 이후에 허가를 받아버리면 유효가 확정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허가를 얻으면 유효가 확정이 되는데 소급표가 있어요. 왜 소급표가 있는지는 시기상조예요. 참고 적지는 않을게요. 대법원 판례가 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할 때 근거 법률로 삼은 것이 민법의 무권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근거 규정으로 삼았어. 그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얻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확정이 돼. 그럼 관계된 지문이요. 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고. 매매는 1월 1일 날, 허가는 2월 14일 날. 소급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유효가 되니까 허가를 얻은 이후 또다시 매매계약은 체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 말이 온다고. 소급표 있다를 좀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나 허가를 얻어야만 유효가 확정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허가를 얻지 않아도 유효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를 얻지 않아도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기간을 정해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기간을 정해놨는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투기의 조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그럼 간혹 지정한 것을 해제를 해버립니다. 아직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지정을 해제를 해버린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지정을 해제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규제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래할 때는 지정된 상태였거든. 거래할 때는 지정된 상태였지만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어 지정을 풀어버렸다면 허가는 얻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바로 무엇이 된다? 유효가 확정돼. 두 번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정해놨는데 반대로 이것하고 반대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지정을 한다고. 다시 제자. 근데 기간이 경과한 경우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다면 재지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기간이 경과하고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유효가 확정이 되는데 문제는 거래할 때는 지정된 상태거든.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 위에 적어놨네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얻지 않아도 된다. 적어놨네요. 얻지 않아도 유효가 돼. 그게 시험 지문에 적 포인트로 등장합니다. 지정을 해제해버렸거나 또는 기관이 경고하여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유효가 확정이 되는데, 거래할 때는 지정된 상태라고 허가를 얻어야만 이렇게 오면 틀려요. 허가를 얻지 않아도 무엇이 된다? 유효가 된다. 되겠죠? 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허가를 얻지 않아, 불허가를 해버렸어. 가 투기의 전력이 있다고 허가를 못 해주겠대요. 그럼 원칙적으로 무엇이 된다고? 무효가 확정된다고. 그런데 언제나는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지속이 되는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시험 지문으로 적합하지 않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짤막하게 들어오는 것은 시험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불허가 처분을 한 취지가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허가 신청할 땐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서류가 미비하다고 보충하여 정정하고 다시 신청하세요 라고 명할 때도 무슨 처분한다고? 불허가 처분이요. 그 불허가 처분은 보충하여 정정하고 다시 신청하면 허가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취지가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불허가 처분은 허가를 얻으면, 차후 허가를 얻으면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해도 유동적 무효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사이드는 정리했고, 사이드는 살을 조금만 붙이면 끝이에요. 그럼 이게 핵이라고. 판례가 수십 개입니다. 판례 수십 개이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적인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공부할 때는 억지로 기억을 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충분히 합니다. 얼마나 머리 좋다고. 가만 보면 저보다 더 좋던데 뭐. 이해하면 돼. 이해 안 게 안 해. 자, 먼저 큰 줄기를 이해해 보자고. 판례가 수십 개인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뭔가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많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많겠습니까? 할 수 없다가 많다, 할 수 있다가 많다. 아니, 무효인 상태인데 할 수 있다가 많다, 없다가 많다.
그러니까 보통 할 수 있다 없다로 적는데 많은 걸 먼저 적어놨잖아요. 되겠습니까? 판례 거의 대부분은 결론이 할 수 있다다 없다다. 없다에 없다에. 그리고 무엇을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 무엇을.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아닌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이것만 하고 갔어요. 판례가 몇 개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몇 개만 기억해서는 안 돼. 다 이해하면 돼. 근데 판례 수십 개를 딱 두 가지 표현으로 정리해 버린다고요. 할 수 있다의 대표 선수, 할 수 없다의 대표 선수. 그 표현을 기억하면 돼. 지엽적인 문장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허가 대상인 토지를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해야만 유동적 무효라. 허가를 받을 걸 합의해서 허가 자체를 잠탈 받지 말자고 이렇게 거래한 것은 애초부터 무엇이라고 확정적 무효예요. 허가를 배제하거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했다면 잠탈이라 말이 배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판례가 그렇게 말해요. 그것들은 유동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예요. 적지는 않았지만 허가를 얻을 것을 합의를 했거든. 매도인도 매수인도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말이 오면 딱 한 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있다로 가야 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암기 안 해요.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협력하지 않는다면 때리 죽일 거냐고. 소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소송으로 강제를 시킬 수 있다고. 그리하여 일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만 오면 있다로 가는 거예요. 딱 하나 없다가 있어. 그럼 없다 하나 기억하면 되지. 나중에는 5, 6월 달에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 중에 예외적으로 없다가 딱 한 게 있어. 무엇이 없을 것인가 이미 배웠어요.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토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그게 주된 의무지. 이런 의무가 어떻게 주된 의무가 될 수 있느냐고. 되겠습니까? 그럼 해지할 때 배웠잖아.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즉 부수적 채무, 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요. 부수적 채무에 협력, 이행하지 않는다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말만 나오면, 허가 신청 절차란 말만 나오면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눈을 질끈 감고 있다로 가야 돼. 그럼 할 수 없다를 해보자고요. 아, 비좁네. 시험에는 매매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매매로 표현해 드릴게요. 계약관계에 따른, 매매 계약에 따른입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매매계약에 따른 이 말이 오면 전부 다 무엇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 없다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딴 소리 나오면 전부 다 무엇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 없다고. 되겠습니까? 그로 끝이에요. 그럼 여기도 있다가 있어. 간격을 너무 비좁게 잡았네. 있다 중에 강렬하게 두 개만 이해해 보자고요. 계약금에 의한 계약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라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금만 주고받았다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야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한번 해버리면 브레이크 없는 벤저 끝까지 가야 되는가 겁이 나서 거래도 못하겠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매도인이 매매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한 이행 제공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하고 매매하기 싫다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것마저 말려버리면 겁이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매매란 시동도 걸기도 힘들어요. 그 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해도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 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사기당했습니다. 취소 못합니까? 만약 취소를 못하면 다음 주부터 저 안 올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사기치러 갈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뭐라고? 사기를 당했는데도 벙어리 냉가슴 앓고 취소도 못하고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중에 강렬하게 제가 사기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급하게 사기치러 간다 하잖아. 제가 취소 못하면 뻥인 줄 아시겠지만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있다 없다란 말을 이것을 중심으로 그 표현들을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축이 잡히면 판례 한 두세 개가 말이 어렵지 나머지는 별거 없어 사실은요. 큰 줄기를 이해 좀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뒤로 넘어가서 164페이지에 무효의 일반적 효과예요. 이미 반사의 질서행위할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추인 전환 설명 드렸죠. 예, 뒤로 넘어가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취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